이번 영상은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함수는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함수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은 비주얼 베이직을 열어가지고 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시작할 수 있는데 개발도구 탭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 개발도구 탭이 없으신 분들은 파일에 옵션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개발도구가 해제되어 있을 건데 요거 체크해 주시면 생깁니다. 자, 개발도구로 들어가신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갈게요. 그럼 이제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이제 함수를 만들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삽입 모듈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듈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 왼쪽에 프로젝트 창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프로젝트 창에 보시면은 이 시트가 나와요. 현재 이제 이 파일에 있는 시트가 나오는데 이 시트랑 별개로 이제 따로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얘는 원래 이제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각각의 이제 시트, 얘네들이 사무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사무실에다가 만약에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되면 그 사무실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듈이라는 곳은요, 모든 사무실에서 전부 다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듈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일단은 요거를 좀 숨긴 다음 진행을 할게요. 문제를 적어야 돼가지고. 자, 1번 문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용자 정의 함수 fn 합격을 작성하여 효일의 합격 여부를 표시하시오. fn 합격은 필기시험과 개별 면접, 집단 면접을 인수로 받아 값을 되돌려줌이라고 나옵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그 밑에 보시면은 뭐 퍼블릭 펑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제 써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거를 이 모듈 창에다가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퍼블릭 펑션 fn 합격 그리고 필기시험 개별 면접 집단 면접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터 없이 입력을 하셨다면 이렇게 end 펑션이라는 게 이제 자동으로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뭐냐, 퍼블릭 펑션이 이제 함수를 모든 공간에서 쓸 수 있는 함수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선언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블릭 펑션과 end 펑션 사이에다가 그 함수의 내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fn 합격, 필기시험, 개별 면접, 집단 면접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fn 합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함수 이름이에요.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필기시험, 개별 면접, 집단 면접은요, 인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이 fn 합격이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적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필기시험, 개별 면접, 집단 면접이라는 3개의 인수를 넣어야지만 결과가 나오는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fn 합격과 필기시험과 개별 면접, 집단 면접은요, 회사로 치면은 그 프로젝트를 하는 직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직원들이 이 퍼블릭 펑션과 이제 end 펑션 사이에서 막 일을 해요. 일을 하고, 그리고 이 fn 합격, 이제 함수 이름에 해당하는 직원은요, 팀장급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막 일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그 결과를 fn 합격이라는 애한테 이제 건네줘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함수의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프로그램에서는 얘네들을 이제 변수라고 해요. 변수, 이제 변하는 수가 들어가는 이제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데, 좀 더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일하는 직원들이다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격 여부는 필기시험과 면접 점수가 모두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판정하시오. 일단은 질문만 본다면은 if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면접 점수 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면접 점수는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의 평균 점수를 구해라 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함수 if랑 else문을 사용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주요 질문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합격 여부는 필기시험과 면접 점수가 모두 80점 이상이냐라는 형식으로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수로 받은 내용은 필기시험, 개별 면접, 집단 면접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네. 필기시험은 조건에 바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면접 점수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면접 점수라는 거를 하나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면접 점수는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의 평균 점수라고 했습니다. 이거에 나누기 1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변수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는 이 4명이서 이 안에서 막 일을 하는 직원이라고 했잖아요, 얘네들이. 근데 이 면접 점수라는 것도 이제 직원에 해당되는 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알바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함수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급하게 이제 뽑은 그냥 알바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면접 점수도요, 여기 안에서 일을 할 겁니다. 면접 점수도 이 안에서 일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다가 식을 한번 적어주도록 할게요. if 적어줍니다. 만약에 필기 시험이 80점 이상이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면접 점수까지 이제 80점 이상이냐고 물어보는 거는 AND 연산자를 사용을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엑셀에서는 AND를 앞에다가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다가 로지컬들, 질문들을 넣었잖아요. 근데 얘는요, AND 연산자를요, 그 연산 기호처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필기시험 80점 이상이냐 라는 로지컬 뒤에다가 AND를 적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한 번 더 면접 점수에 해당하는 질문을 한 번 더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맞을 때 then이라는 명령어를 써줄 건데, 이 then이라는 명령어는 if에서 이제 질문, 로지컬을 먼저 이제 적고 그 뒤에 이제 컴마 적은 다음 true로 가잖아요. 그 true에 해당하는 콤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맞을 때는 fn 합격이라는 이 팀장한테 값을 줄 겁니다. 뭐라고 줄 거냐면은 합격이라고 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닐 때는 else라는 명령어를 써줍니다. 이 else라는 명령어는요, 이제 true를 적고 나서 뒤에 이제 false에 해당하는 값도 적잖아요. 그 true에서 false로 넘어가는 컴마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n 합격에 얘한테는 불합격이라고 주겠다. 그리고 함수는 이 if는 and if로 끝내줍니다. 엑셀에서도 if 함수 사용할 때,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함수 사용할 때 함수 이름 적고 가로로 시작해서 가로로 끝나잖아요. 여기 있는 이 비주얼 베이직도 if로 시작해서 and if로 끝내줘야지 이 하나의 영역과 완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만든 함수를 실제로 엑셀에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엑셀로 갑니다. equal fn 적어주고요. 요거 탭 누르시면 이제 자동 완성됩니다. 참고로 한글로 만들어진 인수는요, 여기에 인수가 뜨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수를 보고 싶다면은 함수 삽입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fn 합격이라는 함수에 필기시험, 개별 면접, 집단 면접 이제 3개의 인수를 넣으라고 나오죠. 이제 해당하는 값들을 하나씩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결과를 빼시고 채우기까지 해주시기 때문에 셀 값들이 밑으로 하나씩 내려가면서 나머지에 해당하는 값들도 결과를 내주게 되는데, 식이 돌아가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함수,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용자 지정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함수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얘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 면접 점수라는 애한테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에 평균을 주고, 그리고
필기시험에서 80점 이상, 이제 필기시험에서 받은 값을 80점 이상이냐라는 질문, 그리고 이 면접 점수도 80점 이상이냐라는 이렇게 두 개의 질문을 가지고 이게 맞을 때는 합격이라고 하고 이게 아닐 때는 불합격이라고 한다. 대충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자, 밑에다가 이제 커서 놔주시고 하면 되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fn 자동차세를 작성하여 표 2에 자동차세를 표시하시오. fn 자동차세는 대기량을 인수로 받아 값을 되돌려줌이라고 나오는데, 자,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public 펑션 있는 내용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public 펑션 fn 자동차세, 그리고 인수는 대기량 하나가 들어간다. 자, 밑에 public 펑션을 하나 더 적어주게 되면은요, 이제 위에 있는 public 펑션과 이제 경계선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경계선이 생기면서 이제 밑에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새로운 함수를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이제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fn 자동차세라는 이제 함수 이름이에요. 그리고 대기량이라는 이름의 하나의 인수를 받는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 밑에서 일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를 fn 자동차세한테 주면은 그게 함수의 결과로 나올 겁니다. 자, 자동차세 구하는 식이 나와 있어요. 대기량 곱하기 대기량에 따른 과세 표준, 그리고 이제 대기량에 따른 과세 표준 구하는 식이 나와 있는데, 대기량이 1000 이하는 100, 그리고 1000초가 1600 이하는 140, 1600초가 2500 이하는 200, 2500 초과는 220으로 계산하시오. 그리고 이제 셀렉트 케이스 문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셀렉트 케이스 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렉트 케이스 문은 뭐냐면요, 여러 상황에 있을 때 나는 그 상황 중에서 이 상황에 해당하는 뭔가를 하겠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얘기 아시죠? 네, 그 케이스가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셀렉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셀렉트 케이스,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선택을 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셀렉트 케이스가 어떤 이제 거를 가지고 선택을 할 거냐. 대기량이라는 여기 있는 인수의 이제 값에 따라서 나는 이런저런 선택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케이스를 이제 하나씩 적어주시면 돼요. 자, 케이스 is. 자, 처음에는 대기량에 따라서 이제 과세 표준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세 번째 지문에 있는 내용을 이제 따라가지고 대기량이 1000 이하일 때, 1000 이하일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fn 자동차세에다가 결과를 내는데, 대기량 곱하기 대기량이 1000 이하일 때는 이제 100을 곱하는 거라고 했죠. 자, 이렇게 식을 작성을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1000 초과하고 1600 이하일 때는 140이라고 했죠. 얘를 해줍니다. 자, 1000 이하인 거는요, 여기에서 끝나요, 식이. 근데 1000 이상이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한 번 더 던지는 겁니다. 1000 이상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1600 이하인 거, 그때는 이 자동차세를 대기량 곱하기 과세 표준을 140으로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해가지고 이번에는 1600이 아니라 1600을 초과하면서 2500 이하, 2500이라고 적어줄게요. 얘는 200을 곱해주면 된다. 200 적어줄게요. 그리고 2500을 초과하는 거, 이제 1000 이하는 여기에서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1000 이상인 것들은 일로 와가지고 그 1000 이상인 것들 중에서 1600 이하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럼 이제 1600 이상인 게 이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 1600 이상인 것 중에서 2500 이하인 것도 이제 여기서 끝나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나머지를 케이스 else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걔네들은 FN 자동차 세를 어떤 식으로 구하냐, 대기량 곱하기 220으로 계산을 하래요. 자, 이렇게 해주고 and select라고 이제 적어주시면은 문제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량을 인수로 받았을 때 이 대기량이 각각의 상황들을 따라 가지고 이런 결과를 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함수 이제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fn 자동차세, 그리고 인수는 대기량 하나였잖아요. 그냥 바로 대기량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select case 문을 사용을 하라고 나왔지만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다중 if문을 사용을 해라 라고 시험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if문이라는 것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엑셀 함수에서 배웠던 다중 if랑 거의 흡사한데 이제 사용하는 구조만 조금 다릅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비주얼 베이직 사용하는 팁도 하나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코딩하는 이 창에다가 어떠한 글자를 적어보면 그 글자들이 프로그램으로 다 실행이 됩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잠깐 뭐를 적어놓고 싶은데 얘는 그 프로그램에 실행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럴 때는요, 작은 따옴표를 적어주시면 돼요. 작은 따옴표를 적어주시게 되면은 이제 글자 색깔이 녹색깔로 바뀌면서 얘네들은 프로그램 돌릴 때 실행하지 않는 애들로 바뀝니다. 얘를 주석을 단다고 하는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명,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짤 때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설명 적을 때 이 주석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어떤 코딩을 해놓고 얘를 쓸까 말까 고민할 때 그럴 때 이런 이제 주석을 달아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네들은 이 앞에다가 이제 하나씩 다 적어 주셔야 되는데 이 줄이 많으면은 한 번에 다 주석을 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팁이 또 하나 있어요. 보기로 가시면은요, 도구 모음에 편집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편집 도구가 하나 생겨요. 네, 여기에서 마우스 갖다 대면은 주석 블록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석을 달고 싶은 범위를 이제 잡아주신 다음에 그 주석 블록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이제 작은 범위에 다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밑으로 내리고요. 제가 다중 if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또 구하는 방법, 요거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서는 select case문 사용을 해라 라고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다중 if문을 이제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은 select case문과 다중 if문을 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중 if문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대기량이 이번에는 1000 이하일 때, 그때는 이제 then을 적어줍니다. then fn 자동차세에 그 select case랑 거의 비슷해요. 사용하는 방법이. 자, 대기량 곱하기 1000 이하일 때는 100을 곱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else if 대기량이 이번에는 1600 이하인 경우 그때도 then. 자, 이거 복사해가지고 다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위에 있는 거 복사해가지고 내용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1600 이하일 때는 그때는 140. 그리고 이제 얘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else if 대기량이 이번에는 1600 이하가 아니라 2500 이하일 때 그때는 대기량 곱하기 200을 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500을 초과할 경우 그때는 그냥 else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만 가져와가지고
이번에는 여기다가 240을 이제 곱해준다. 그리고 and if를 적어주시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중 if로 문제를 푼 결과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select case나 다중 if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얘가 세부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문제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은 거죠. 엄마가 아들한테 너 이번에 시험 100점 맞으면 내가 핸드폰 사줄게. 근데 시험 100점 못 맞고 뭐 80점 이상을 맞았다. 그럼 뭐 책을 사줄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값이 바뀌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뭔가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두 가지 알고 계시면은 똑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식은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생겼으니까 풀고 자, 이번에 밑에다가 우리가 적은 함수 밑에 end 펑션 밑에다가 커서 놓고 시작할게요. 사용자 정의함수 fn 평가를 작성하여 표3의 평가를 표시하시오. fn 평가는 점수를 인수로 받아 값을 되돌려줌 라고 나왔는데 얘는 public function 해당하는 내용 그대로 적어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public function fn 평가 그리고 점수라는 인수를 받는다. 얘도 마찬가지로 fn 평가라는 이제 이름을 가진 함수에 점수라는 하나의 인수를 넣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내용을 보면요, 점수가 10 이상이면은 점수 나누기 10의 값만큼 별을 반복하여 표시하고 그 외에는 점수 부족으로 표시하시오. 점수가 38인 경우 네모가 3개 나오게 하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38이면은 이 38을 10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숫자 3만큼 얘를 이제 출력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점수가 9인 경우에는 점수 부족. 얘는 이제 10 미만인 경우에는 네모를 표시할 수 없으니까 이제 10으로 나누면 0이 돼서 그때 이제 점수 부족이라고 표현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if문과 for문을 사용을 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 문제 제가 약간 큰 틀을 먼저 그린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if를 써가지고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점수가 9점인 경우에 점수 부족을 출력을 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만약에 점수가 9점 이하인 10점 미만인 경우로 할게요. 이제 뭐 점수가 9점 몇 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10점 이하인 미만인 경우에 자 그때는 그냥 fn 평가에다가 점수 부족이라고 적겠다. 또 else. 자, 그게 아닐 때. 자, 그게 아닐 때는 이제 점수가 10점이 넘는 거니까 이제 나누기 10을 하면은 1부터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보통 어떤 수만큼 도형을 출력할 때 엑셀에서는 left라는 함수를 썼지만 이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for문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다가 이제 end if 적으면은 여기 이 else와 end if 사이에다가 이제 for문이라는 걸 적어가지고 결과를 한번 내보도록 할 거예요. 이 for문은요 짝이 있어요. 일단은 제가 식을 먼저 적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i는 이제 그냥 임시로 적는 건데 이제 프로그램 적을 때 보통 i로 많이 사용을 하고 뭐 a나 b나 뭐 이런 거 아무거나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하고 i는 1, 2 그리고 여기에다가 점수 나누기 10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밑에 자, for문 뒤에 따라오는 거는 nex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를 적어주는데 자, 요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 for문이 이제 반복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엑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식을 적으면은 바로 결과를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비주얼 베이직 말고도
웬만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전부 다 이 반복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셀처럼 한 번에 결과를 내는 것도 있지만, 이 결과를 좀 가지고 있다가 몇 번 더 굴려가지고 결과를 내는 명령어들도 있습니다. 자, 이 포문이 이제 그 중에서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 포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 자, 일단은 이제 첫 번째부터 카운트를 세는 겁니다. 1번부터 카운트를 세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to 뒤에 있는 이 숫자가 첫 번째부터 이제 몇 번까지 카운트를 돌릴 거냐, 그 반복 횟수를 지정해주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점수가 10점대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10 나누기 10을 해가지고 숫자가 이제 1대가 나오잖아요. 1일짜리 숫자대가 나오잖아요. 자, 1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얘는 1 to 1이 되기 때문에 10이 한 번 돌아요. 근데 만약에 20점대다. 그러면 이제 뭐 여기 to 뒤에 나오는 숫자가 2가 나오겠죠. 그럼 그때는 이 식은 2번 회전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회전을 하냐면요, 이 포와 넥스트가 있는 이 사이에 있는 거를 이제 회전을 하게 돼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도록 할게요. fn 평가는 fn 평가 연결 연산자 네모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자, 일단은 문제는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점수를 받아가지고 얘한테 이제 질문을 던졌잖아요. 만약에 점수가 10점 이하일 때는 그때는 점수 부족으로 출력을 해라. 근데 이제 10점 이하가 아니고 10점 이상일 때, 그때 이제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1부터 그 이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만큼 얘를 반복을 하겠다. 자, 얘가 이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n 평가에다가 fn 평가를 넣는다.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네모를 붙여서 넣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현재 이 식이 시작될 때 이 fn 평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공백에다가 요 네모를 하나 붙여가지고 fn 평가한테 한 번 넣겠다는 거야. 한 번 돌릴 때. 그러니까 얘가 한 번 돌게 되면은 fn 평가는요, 하나의 네모를 갖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2가 들어가 있다. 2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이 식이 i에서 한 번 더 돌게 되겠죠. 넥스트 i에서 한 번 더 돌게 되면서 이제 두 번째 돌았을 때는 현재 fn 평가는 한 번 받았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네모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모에다가 네모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두 개가 들어가게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 돌면 이 식은 끝납니다. 만약에 3이 들어가게 되면 한 번 더 돌아가지고 두 개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가지고 결과를 내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for i는 1, 2 여기까지는 고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들어가는 숫자에 어떠한 식이 들어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next i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반복될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식은 요거예요. 전체적인 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식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함수로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fn 평가에다가 점수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채우기까지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38점이잖아요. 38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38점은 10보다 작지 않죠. 그래서 else로 넘어가서 1부터 돌겠습니다. 얼마만큼? 38 나누기 10만큼.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있는 정수만큼 회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3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전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네모를 하나 넣어서 평가에다가 넣었다. 네모 한 개가 들어갔어요. 첫 번째 회전 때는 i로 와서 반복해라. 다시 위로 갑니다. 이번엔 두 번째 네모가 하나 있는 상태에서 네모를 하나 더 추가해서 결과를 내겠다. 밑으로 갔는데 아직 반복 횟수가 더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위로 올라와가지고
2개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번에 3개를 넣겠다. 그리고 끝납니다. 3번 다 돌았기 때문에 넥스타이에서 끝나요. 그래서 얘는 결과가 3개가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 10점 미만일 때는 얘가 되는 거죠. 얘가 되는 겁니다. 이 포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엑셀만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내용이라 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for i는 1, 2 여기까지 이제 알고 계시고 그 뒤에 next i가 따라간다. 요 형식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큰 틀을 벗어나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용자 정의함수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